그대의 날 모든 시간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빛나는 내일이 그대를 기다려요. 이젠 아프지 마요. 더는 힘들어하지 마요. 그대의 나는 말들은 이젠 행복할 거예요. 시간이 모자란다. 봄 내음이 물씬 나는 노래구만. 가끔 너의 곁에서 널 바라보면 사랑을 조금 알 것만 같아. 나의 하루엔 늘 네가 있고 나의 모든 게 널 닮아가는 게 모르는 사람들 보면 창피할 것 같다고요? 모든 순간 나는 이미 창피한데. 선물처럼 다가온 거야. 요거 그저 네 곁에서 요요요요. 널 품에 안고 프로필 확대 못 보나? 이 행복을 나? 간직하고 싶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너와 변함없는 우리 모습들을 저기 저 별들도 기억할 거야.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행복했던 수많은 밤들이 문득 그리워지는 날에 따뜻한 기억만 꺼내보자 지금. 오늘의 우리처럼. 항상 곁에서 널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꼭 잡은 너의 손 놓지 않을게. 9시 컷. 네, 노래 좋은데 잘라서 죄송합니다. 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일주일마다 라이브를 하려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니까 벌써 3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리뷰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 비트는, 뭐랄까, 한 달짜리를 볼까요? 61,161에서 3월 한 달 동안 현재 가격 기준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 15% 정도 올랐고, 토탈 캡은 17% 정도 올랐으니까, 도미넌스가 뭐 살짝 떨어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뭐 비트만 올인을 하나, 아니면은 평균적인 알트만을 투자를 하나, 네, 3월 한 달은, 네, 뭐 별다른 엄청 큰 알트장은 안 왔는데, 어쨌거나, 네, 도미넌스는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비트 도미넌스가 1%가 굉장히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대세의 알트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알트장은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3월에 2월 28일 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3월 그리고 4월까지 폭락 없이 비트 횡보하고 이더 솔라나가 주도하는 알트장 일 것 같다고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엄청난 알트장은 3월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원인에는 이더한테 있는데, 이더가 아마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네, 여기가 시가일 테니까
이더는 한 8%가 올랐고, 이제 3월, 이제 체감이 안 되실 텐데, 3월 한 달 동안 솔라나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은, 네, 3월 한 달 동안 55%가 올랐습니다, 솔라나가. 네, 믿기지가 않죠? 네, 코인에서의 한 달은, 네,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총 큰 솔라나가 3월 한 달 동안 55%가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솔라나 생태계들 좀 볼까요? 주피터. 월봉으로 보니까 크죠? 주피터 한 달 동안 170% 올랐고, 피스 뭐 요걸 많이 하긴 했는데 50% 올랐고, 네,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피스가 참 우리가 제가 제가 이런 데서 사면서 여기까지 반토막 나보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두 배가 올랐죠. 두 배가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또 뭐라고 하고 있죠. 네, 시장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네, 그리고 밈코인도 제가 조금 빨리 이제 엑시 매도를 한 경향이 있는데, 와이프를 볼까요? 와이프가 솔라나 밈코인이니까 어디 있니? 네, 와이프가 월봉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와이프는 한 달 동안 481%, 네, 5배가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크립토 토탈 마켓 캡으로 보면은 아까 한 달 동안 17% 올랐다고 했으니까 전체 캡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수익률이 17%가 안 되신다. 이러면은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따라오신 겁니다. 비트만 들고 있는 것만도 못한 수익이신 거예요. 이래서 아마 이거를 달성을 못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알트라는 게 이번 시즌은 더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에 올인을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15% 당하셨고, 뭐 링크 같은 것도 많이 안 올랐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고, 아발란체도 후반엔 주춤하긴 했지만 30% 정도 오른 가격이고, 니어 같은 것들 많이 올랐죠, 이번 달에. 니어도 한 달 동안 89%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에 관해서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하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이 오면 엄청나게 크겠지만 오히려 시장 수익률에 그것도 못 따라갈 확률도 크다. 이런 거를 다시 보여준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알트장 같은 경우는 3월에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에는 그냥 좀 맛보기, 시장 따라가기 수준이었고, 4월에는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업비 수익률이 3월 한 달 동안 18% 정도 나온 것 같고, 여기가 아마 비트가 고꾸라졌을 때인 것 같아요. 뭐 따라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포트폴리오가 한 50개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업빗은 18%지만 해외나 이제 이더파이도 상장한 게 있고 해서 아마 저의 3월 수익률은 한 2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뭐 마진을 하는 롱숏 트레이더들보다 상승률이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비트의 간단한 관점은 네, 뭐 별다른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이전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이제 여기는 매물대가 없는 그냥 저항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를 지킨다고 하면은 비트한테는 지금 위로 뻥 뚫려 있는 상태다 라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비트를 사는 게 아니고 네, 여리저리 이제 섹터 유행별로 알트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RWA도 먹었고 게임 섹터도 먹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시장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더라. 네, 또다시 백테스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왔고, 네, 개인적으로는 4월에도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차트에 주의하면서 비트가 아닌 알트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전략은 4월에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큰 것만 볼게요. 이더 같은 경우는 여기 비트보다는 이더가 매력적이라는 구간을 님을 지금 엿대니까 지금 벌써 외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터지는 쪽으로 뭐 위쪽이라면 위쪽으로 아래쪽이라면 아래쪽으로 네, 한 방향으로 주 단위 이상의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방향이 터지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ETF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어느 정도 알트장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24년 예측글 중에 네, 여기죠. 이더 사토시의 차트를 볼 때 24년 2분기쯤부터 이더의 강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벌써 내일이 2분기입니다. 네, 시장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더 생태계의 폭발적인 졸업 기회가 나올 수 있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체인이 예시가 될 텐데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넘길 것 같아요. 뭐 출렁임은 있겠지만 벌써 다 왔죠? 270달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23년 말에 두 달간의 알트장이 시즌 1이었다면 24년에는 상승폭이 두 배는 넘는 더 큰 알트장이 올 것. 네,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알트장의 그게 지금 이게 진행 중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알트장이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6월 이거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로 좀 미룬 상태고요. 금리 인하 같은 그런 거시적인 얘기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미뤄지고 있겠죠. 그래서 4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저렇게 오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먹지를 못할 뿐이지. 슬픈 얘기였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초반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써놨던 거, 뭐 이해라고 했는데 뭐 강의가 아니고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1번부터 설명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니까 제가 이제 구독자를 받지 않는데도 특별히 홍보를 안 하는데도 뭐 한 명, 두 명, 뭐 10명, 20명 계속 들어오시고 계신데 초보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간단한 개념 잡고 가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큰 차트로 보는 게 토탈 캡들이 있고 비트 도미넌스 이게 이제 크립토 총 캡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RSI라는 게 이거를 매매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의 BTC 돔이라고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그 거래 섹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무시를 하기로 하고 보시면은 17년 때 우리
그 한국 시장이 한참 난리나 있을 때 그때 알트장 졸업 기회가 이렇게 크게 왔었어요. 근데 이번 년 같은 경우에는 21년에도 상승장 끝자락 때 이렇게 알트 시즌이 왔었고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뭐 정말 알트장이다라는 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기회가 아직 안 왔다면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비트로 상승장의 초반에는 비트 도미넌스가 쫙쫙 올라가면서 알트들이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19년부터 이제 18년 하락장 시작부터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알트들이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을 해도 알트가 상대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그래서 비트는 다 회복을 했는데 이제 특정 알트에 물리신 분은 아직도 막 마이너스 60% 70%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상승장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상승장 후반기에는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트는 횡보하는데 알트들이 하나 둘 뭐 100% 200%짜리 나오고 그러면서 그 보통의 사이클의 끝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로도 나오는데 아직 24년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23년에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트만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였고요. 이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게 비트가 오르면은 그 상승분에 비해서 알트들이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23년에는 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자였고 현재는 이렇게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한 6달, 반년 정도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 차트로 봐도 이제 터지는 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추세가 나갈 것이다.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뭐 한 11월 그때쯤부터 아 이거 알트장 언젠가 올 텐데 하면서 올 거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알트장은 안 왔습니다. 제가 이쯤부터 외쳤죠. 11월쯤부터 이때랑 지금이랑 도미넌스가 비슷하다. 하지만 그 유동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고시총 캡에서 이제 저시총으로 펌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보통의 이제 시장 참여 뭐 VC나 거대 돈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트를 통해서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17년에 있었고 21년에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그 엑시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비트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니다. 그것도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르고 말 거라면은 이게 고점이라면은 소위 말하는 그 시장 사람들이 말하는 시체를 다 구해줬다. 물린 영혼들 다 구해주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꺼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보통 주식시장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가격을 찾아서 더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왜 돈을 써서 이 모든 시체들을 다 구해주러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 네 제가 2월쯤 영상에 가격이 비싸다는 감정을 버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그게 이제 요거를 보면은 대충 감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그 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거예요.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좀 더 크게 볼까요? 크립토 is a small slice of a large pie. 네, 어쩌고 저쩌고 큰 파이 중에 아주 그냥 치즈 슬라이스만도 못한 시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613 트릴리언 달러고 글로벌 부채 시장
부채 시장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빚이라고 하죠. 그래. 235,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상품, 이제 금 포함이죠. 이제 128 트릴리언. 글로벌 이쿼티, 이제 주식 시장 109 트릴리언인데, 크립토가 1.7입니다. 영어 발음 죽이죠. 예, 글로벌 리얼 이스테이트. 저 그래도 옛날에 토익 850 넘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총이 차지하는 전체 그 돈이 굴러다니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거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하루마다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와이프까지 그 모든 시총을 다 합친 게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 MRJJ님 코딱지 크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ETF로 상품에 대한 이제 그 전통 금융시장으로에 대한 포문을 연 상품으로서 지금 비트가 7만 달러 1억이니까 숫자로 보면은 겁나 비싸잖아요, 하나하나에. 예. 네, 제가 MRJJ님 코딱지를 아직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한번 보고 인증을 할게요. 이 정도 되나. 아무튼 이 정도 크기의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요만큼 요만큼이 이렇게 된 거 거기에 지금 울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어차피 비싸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그 감정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은 아직도 이만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아마 한 2월쯤 트윗인 것 같은데 지금은 1.7이 아니라 한 2.5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시총이 2.584잖아요. 이거보다 여기에서 한 이만큼 됐겠죠. 2.5 되니까 크게 보자. 물론 이 부동산 시장만큼 이렇게 커지려면은 커지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400배거든요. 그런 거는 기대도 안 하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이 109니까 요거니까 여기에서 한 이 정도 파이만 먹어도 지금부터 10배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믿고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고 믿고 있는 헤지 펀드들도 있으니까 그 비트 현물 ETF에도 그렇게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댑션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해서 채택, 채택의 그런 가속화가 붙고 있다. 채택이 그 엑셀을 밟고 있다. 라는 건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실체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그 제가 딱 생각난 영상이 있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을 한번 그냥 영상을 보시죠. 이 목소리 소리가 안 나오니?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진짜.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radio ring a bell?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Right. statistics,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이미 라디오 있고 잡지 있고 그런데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도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게 사기건 뭐건 간에 어쨌거나
그 전통 시장에서 인정을 해서 현물 ETF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이게 사기건 아니건 간에 어쨌거나 블랙록이라는 그런 13경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글로벌 금융 자산 업체에서 선택을 했고 그 나스닥에 우겨 넣었고 아무튼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아직 대중들의 대다수는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작은 시장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내가 왜 이게 나왔지? 어떤 그런 거고. 아, 비트 도미넌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네, 뭐 도미넌스는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크게 보면은 그 전체 시장에서 테더, 그러니까 달러가 차지하는 시총의 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랑 똑같아요. 전체 시총에서 비트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 그거를 비트 도미넌스라고 하고 반대로 달러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 달러가 적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코인을 매수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떨어질수록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 반비례 관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전에 결국에는 23년 10월에 그 연 단위의 추세를 유지하던 채널이 깨졌고 지금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도 한 번의 반등이 있었지만 이제 주봉으로 와서 큰데 여기서도 지지를 실패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매물대가 여기 주봉상에서 세 번의 저항을 맞았던 곳인데 여기가 뚫리면서 이제 정말로 큰 하락장이 왔었던 거고 달러로 많이 바꿨으니까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다 오래된 거니까 지우고 지금은 이 세 번 뚫었다가 네 번째 뚫으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강한 지지가 됐겠죠. 근데 이번에 깨졌다. 깨진 다음에는 보통 리테스트가 오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리테스트였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반등이 올 수도 있으나 이제는 여기를 테더 도미넌스가 뚫고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어 보인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말은 코인의 가격이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화살표 적어 놨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평행선을 유지하는 정도긴 한데 뭐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은 계속적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챗GPT 신봉자 등장. 분소리. 아, 이상한 사람들 진짜. 예, 아무튼 이런 시장에 우리는 한 가운데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초보분들은 이런 거 그냥 트레이딩 뷰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서 아, 이게 전체 코인의 시총이구나, 시총 차트구나. 그래서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또 이제 차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좋고 비트 시총을 뺀 게 토탈 2입니다. 토탈 2. 이것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더까지 뺀 게 토탈 3입니다. 비트랑 이더를 뺀 게 요런데 지금 차트가 좀 다르죠. 얘는 지금 전고점을 아직 못 넘고 있고 토탈 3는 전고점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비트랑 이더를 뺀 시총이 그 상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비트랑 이더 말고 다른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올랐구나. 오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탑 10 이제 코인에서 탑 10개 시총을 뺀 코인들의 시총 점유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보면은 차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시 재차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이제 솔라나랑 이더의 상대적인 퍼포먼스.
그래서 이더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솔라나는 아까 3월 한 달 동안 또 60%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때쯤 그려둔 차트대로 이번 년은 이더보다는 솔라나가 더 상승률이 클 것 같다라는 대전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신세계니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초보분들한테 친절한 편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알트를 고르는 법은 이제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잠깐만요. 채팅 좀 보시죠. 테더는 계속 발행되니까. 근데 이게 무의미할 수는 있어도 딱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뭐 예를 들어서 지지나 저항이다. 그러면은 비트도 거기가 지지나 저항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보는 겁니다. 자, 알트를 고르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최초에 제가 이제 비트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알트를 진입을 하게 된 게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때입니다, 요때. 자, 제가 알트에 비중을 많이 시키기 시작한 게 11월 3일입니다. 진짜 이 선 하나 보고 들어갔어요. 진짜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 상승 쐐기래. 11월 3일을 볼까요? 11월 3일. 이 3일봉 채널이거든요, 이게. 요게. 11월 3일 때 이때 도미넌스가 이 상단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근거들로 그때 알트를 비중을 좀 뿌렸었고 지금은 비중을 더 확대했는데 알트를 진입하려면은 특정 코인들의 개별 코인들의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 알트에 대한 차트를 보는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잘 오르고 있으니까 이때도 한번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비트장에 한번 더 올려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팔진 않았었고 현재까지 쭉 끌고 오면서 이때 진입 대비 평균 100% 정도 올랐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8시에 방송을 키고 8시 한 40분까지 혼자서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트위터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섹터를 얘기하는지 자주 얘기하는지 뭐 이번 주로 보면은 이제 저거 RWA 섹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RWA 그리고 디젠 베이스 체인이었죠. 사실 베이스 체인은 한 3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사지를 않았어요. 신경을 안 썼습니다. 네, 패착 중 하나인데 뭐 지금 와서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도 알트가 지금 50여 개가 있어가지고 자, 잠시만요. 이토시 6년 수렴 깨질 확률 높다고 보시나요? 이토시 6년 수렴은 깨지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6년 수렴은 이번 늦어도 5월 전에는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단위 차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추세 깨졌네 할 수가 없죠. 6년짜리 추세를 봤으면은 적어도 한두 달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더 비중 높아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토탈 3에서 이 추세선을 넘기고부터 알트 비중을 늘렸고 이제 현재는 대다수가 다 이제 수익권인 거죠. 그래서 수익권인 금액으로 또 이 알트 뿌려보고 저 알트 뿌려보고 유행을 최대한 빨리 따라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건데 좋은 예가 이번에 수위가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위가 어딨니? 제가 솔라나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1차 상승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거의 높은 확률로 일봉 이상에서 테스트가 한번 나오거든요. 이때 이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마감을 잘 해내느냐, 그 말은 지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뭐 차트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매물대나 고점 갱신 이런 것만 봐요, 요즘에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이틀 동안 해내고 다시 위에서 마감하면서 결국은 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냅둔 거고, 제가 추매를 아마 이때 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이쯤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텔레그램에 바로 인증도 했었고. 자,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아발란체도 보시죠. 아발란체도 이전 고점 매물대에서 한번 뚫었던 다음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왔었죠. 그치만 얘는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맞고 나왔고, 이번에 여기 뚫으면은 여기인 거죠. 이 선들은 다 주봉급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지를 받았던 곳, 그리고 마지막 매물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봐요. 솔직히 차트를 대충 보는 이유는,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 계속 끌고 왔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알트들 중 몇 개가 뭐 한 마이너스 50% 당하고 마이너스 30% 당해도 뭐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크게 타격은 없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저 지금 판도라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알트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솔라나랑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전 테스트를 잘하고 현재 계속 올라가는 추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수위를 추매를 했었는데 이전 고점을 두 번 때리다가 이제 4일 전이 되겠네요. 4일 전에 뚫었어요. 뚫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테스트가 들어갔죠. 처음은 버텼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에 바로 다시 이탈을 하면서 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단타로 들어간 입장이면은 그냥 여기서 일봉 마감을 보고 던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르던지 말던지. 그러니까 단타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익절을 잘하는 것보다 손절을 잘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손절 한번 못하면은 나중에 진짜 하다가 마이너스 50% 가거든요. 트레이딩 할 때는 익절보다는 지금이야 상승장이니까 별 생각 안 드는데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라도 바로 던져버리고 빨리 다음 준비를 하는 그런 멘탈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는 재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얘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에서 여기에서 추매를 했거든요. 근데 뚫리는 거 보고 어제 아마 제가 추매한 물량 뭐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약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들고 와온 물량만 다시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주피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는 꼬리를 넘길 때 추매를 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들어갔거든요. 일봉에서의 이런 몸통 매물대를 넘긴 상태라서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만 버텨주면은 얘는 4월 한 달 동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추매한 건 안 썼어요. 근데 더 샀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럼 이때 안 사고 뭐 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때쯤에 사고 이때쯤에 추매를 한번 더 하고 지금 여기서 또 산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샀던 다른 알트들도 다 웬만큼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올랐네.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알트에서 수익금을 먹고 온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얘도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팬들. 팬들 같은 경우는 얘는 너무 잘 오르고 있어서 지금 뭐 할 말이 없는데, 요때죠. 요 매물대를 뚫었을 때, 이때 매수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서 지금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별다른 네, 걱정은 안 하고 있다. 저 6월에 락 풀리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별일 없이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트를 고르는 법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갑자기 블랙록이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RWA 섹터를 오픈을 했잖아요. 이쪽 시장 키울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도 받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떴던 게 온도죠. RWA 섹터가 저번 주에 진짜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운으로 잡은 건데 그 블랙록이 그 RWA를 투자를 한다는 뉴스를 제가 트위터에서 봤어요. 트위터는 장점이 유튜브나 이제 메인 뉴스 같은 데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네, 트위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건 가짜던 간에. 그래서 제가 4시간 봉을 볼까요? 여기서 샀는데 처음에 RWA 그 투자한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한 2~3시간 동안 안 올랐어요. 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블랙록이 한다니까 일단 수혜를 받겠네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전 고점도 뚫고 지지도 받고 잘 가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하락도 없이 또 수렴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수 있는 이유가 낮은 평단이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어요. 얘 홈페이지 가보시면 특별히 온도 코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 트루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보다 살짝 늦게 들어갔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RWA의 블랙록이 그 오피셜로 뉴스를 띄웠을 때 바로 띄웠을 때 한두 시간 동안 텀이 있었어요. 가격 안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매수를 했다. 그것도 한 12시간 정도 더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이쯤에 매수를 했고 현재는 뭐 거의 안정권 단계. 얘가 이제 뭐 여기까지 떨어지든 이제 저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아득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장투를 다짐하진 않고 평단에서 이제 이제 내 평단은 잘 안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경우에 물량을 한 30% 아니면 한 50% 정도 덜고 존버를 시작을 합니다. 예. 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쳐도 확신이 든다고 해도 지금 가격부터 사가지고 존버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존버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안정적인 평단에서 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기회 줬을 때도 아마 매수를 잘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장이 펼쳐질 거예요. 그 대다수 참여자들이 환희를 할 때는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시장이 의심을 하잖아요. 조정 올 거다. 이게 조정의 끝이 아닐 거다.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시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도 의심 없이 시장에 돈을 부을 때입니다. 현재는 그러지 않죠. 광기도 없고 잠깐 업비트가 뭐 김프 10% 12% 가면서 광기 띄웠다가 지금 다시 5%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고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별다른 코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평단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단타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자, 이제 4번인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도 너무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 말을 한다고 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를 보십시오. 예, 다시 말하려니까 귀찮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시장이 대추세에서 상승일 때는 그냥 존버를 하거나 시장 안에서만 자금을 계속 놀리는 게 웬만한 단타들보다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입니다. 이거는 제 8년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 누구한테는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맞는 말인 겁니다. 예, 뭐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을게요. 단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시간 봉을 보고 단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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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잘 했다고 해도 매순간 매순간을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매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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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회사 가서도 코인만 보고 그거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 혹은 안정된 포지션이 없기 때문 혹은 자신의 그릇보다 훨씬 큰 돈을 배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안하면 포지션을 줄여라. 근데 또 10배는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릇이 안 됐는데 10배는 벌고 싶고 10배는 벌고 싶은데 마이너스 10%는 당하기 싫고 그런 거 다 욕심입니다. 어떠한 시장도 그렇게 편하게 먹여주지 않아요. 그거를 네,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코인은 투기라고 해도 그 투기 안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겠죠? 저처럼 뭐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트위터나 이제 스마트 지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어라 따라다니면서 유행을 찾거나 남들보다 뭐 한 하루 빠르게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니까 항상 자기 그릇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잠시만요. 오늘도 엄마가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 저번에 술 먹으면서 방송한다고 혼났거든요. 네, 조용히 해야지. 어, 코인베이스 그냥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코인베이스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얘네들이 수많은 리포트를 냅니다. 얘네들이 뭐 반감기가 어떨 것 같고 블록 부상은 어떨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분석을 줘요. 심심하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네, 대충 뭐 현물 ETF 볼륨이 계속 늘고 있다. 그 중앙거래소 대비 ETF 거래량이 15에서 20%까지 쭉쭉 올라오고 있다.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BTC 인플로우, 뉴얼리 마인드 서플라이, 뭐 이러고 있다. 해석을 잘 못해요. 예, 뭐 그리고 이용 가능한 비트코인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비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친절하게 분석글을 써주니까 가서 보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요즘에 그 디젠이 흥하잖아요. 그래서 밈이나 이런 새로운 코인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덱스 스크리너를 가세요. 가셔서 자, 처음부터 볼게요. 새로운 코인.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사용하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자, 신규 페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렌딩에 하루짜리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뜹니다. 제가 지금 솔라나 베이스만 띄워놨는데 아까 보니까 키티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랐더라고요. 13만 %가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당연히 신규 코인이니까 그러겠죠. FDV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고 벌써. 이런 식으로 신규 코인들이 계속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소위 그 소액으로 대박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덱스 스크리너 가셔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자, 지금은 베이스가 유행을 하니까 여기를 봅시다. 여기에서 24시간 베이스 체인에서 FDV별로 쫘르륵 지금 나옵니다. 뭐 7만 % 오른 거 있고 5만 % 오른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 요걸 볼까? 뭘 볼까? 퍼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관심이 있어 한다고 칩시다. 얘 지금 시총이 벌써 1000억, 100억이 넘죠. 제가 그 밈에서 밈들의 이제 구분응선이라고 하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밈들 중에 관심이 가는 것, 해볼 만한 것들 찾는 저만의 이제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총이 100억은 넘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기본 시총이 100억을 넘고 거래량이 100억을 넘기면서 한번 쫙 터졌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와이프가 아마 1에서 100억은 아니었고 10억에서 50억 갈 때 아마 거래량이 세게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과카몰리랑 이제 지금 웬 말고 다른 웬을 매수를 했었는데 다른 두 개는 죽었고 와이프만 살아남았는데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MEXC든 뭐 비트마트든 이런 좀 잡거래소, MEXC는 솔직히 요즘에 잡거래소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 상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을 1000억을 넘기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로 죽지는 않을 확률이 높은 밈들이 걸러지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800만 달러, 100억이죠. 100억, 40억, 30억 이런데 이런 것들 다음날 보면은 마이너스 99% 되어 있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배, 200배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이 수많은 밈들 중에서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 이 정도 살아남거든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트위터를 뒤져봐요. 예를 들어서 퍼드가 시총이 1400만 달러 100억 한참 넘겼네.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너무 낮아. 이게 뭐니? 300달러래. 이런 거는 뻥튀기니까 거르고 좀 해볼 만한 것들 없나? 바이든? 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을 예로 듭시다. 바이든을 예로 들면은 바이든 지금 시총이 40억이죠. 시총 40억. 근데 거래량은 더 많습니다. 50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뭐 코인게코 같은 데서 쳐보고 얘가 상장한 거래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혹은 얘가 시총이 100억이 됐을 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의 이게 한 번 더 터졌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없던 새로운 고래가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총이 예를 들어서 100억도 넘고 그때 거래량도 한참 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EXC 이런 레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일단 일부 1차 능선은 넘은 거죠.
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거래소에 이제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이거 뭐지? 뭐 급상승하네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코인너들 또 붙고 그러면서 얘네들 거래량이 늘려가면서 또 이제 손바뀜 되면서 시총이 1000억을 가는 거거든요. 1000억을 가면은 보통은 이제 바이비트나 이 정도 중형 준대형 거래소까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얘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봤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데 바이든 쳐보면은 또 이것을 실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실제로 뭐 얼마를 매수했는지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운에 가깝습니다. 예. 여기에서 100배짜리 찾는다? 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와이프도 솔직히 운입니다, 운. 저도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매일매일 이런 잡코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자, 베이스가 이 정도고 솔라나도 24시간 동안 요런다. 뭐 300배짜리 또 있네요. 마오. 마오? 마오. 예, 안 이쁜데? 자, 보시면은 FTV 총 발행량 시총이 8억 달러야. 근데 거래량이 60만 달러, 7억. 네, 이런 거는 거르는 게 좋습니다. FDV랑 리퀴디티, 아니 리퀴디티래. 볼륨을 봐야죠. 볼륨이 최대한 가까운 것들. 그러니까 FDV 나누기 볼륨이 1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많죠? 이런 거는 뻥튀기 시총인 거예요. 예,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높은 확률로 손실을 볼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들, 이제 수많은 필터링 중에 1차를 넘긴 것들 대충 보면은 그래 이거는 뭐 시총 20억밖에 안 되지만 거래량이 100억이잖아요. 거의 100억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파보는 거죠. 트위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케아 검색도 해보고 코인게코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거래소도 보고 이런 것들. 아, 밈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은 밈 안 봅니다. 한번 털어먹고 나갔죠. 상장한 지 하루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제 레그업을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봉들이 하나씩 뜨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야 돼요.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이게 안 터지면은 얘는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거래량이 잡코에서는 중요하다. 왜냐? 시총이 적잖아요. 시총이 적은 만큼 거래량이 한 번 터지면 그 표시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밈코를 보실 때는 이 덱스 스크리너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런데 올인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로 올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BT ETF도 뭐 저번 영상에서 다 설명했으니 넘길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벌써 지금 1시간 됐거든요. 네, 베이스에서 지금 흥하고 있는 것들 몇 개 보여드리면은 디젠이 오늘 72% 정도 올랐고 또 요건가? 디스왑이 아마 여기 디젠 쪽에 아니 디젠이래 베이스 쪽에 그 솔라나의 주피터 같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코인이 될 가능성이 1%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얘도 일단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하지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디스왑이 그렇고, 하이 같은 경우도 저도 놓쳤지만 많이 올랐다. 지금 베이스 체인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다 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돈이 몰리는 곳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솔라나도 여태까지 그래 왔죠. 지금은 베이스 쪽이 그렇다. 저는 안 사고 있습니다. 예, 망했고. 주기영 대표님이 말한 것 중에 그냥 그럴싸해서 가져왔는데, 해시레이트가 컨테이너 사이즈 크기래요. 그래서 21년에 69K를 찍었을 때, 그리고 현재 이제 70K, 69K랑 같은 가격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해시레이트가 3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3배 더 많은 돈을 저장할 수 있대요. 근데 해시레이트의 정확한 개념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더 많은 돈을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 더 많은 이제 3배의 비트를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든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그냥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라서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높은데도 지금 채굴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 곳에 해시레이트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 대비 가격이 3배까지 더 오를 수도 있다. 3배면은 한 21만 달러 정도 되겠죠. 네, 해시레이트는 그 정도로 많이 올라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구글 트렌드도 뭐 조금씩 개미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17년, 21년 때보다는 한참 아래다. 뭐 요즘에 지하철이나 옆집 순이 할머니가 코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 심심찮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그때 이때 광기 때만큼 가려면 한참 멀었다 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광기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고점은 아닌 것 같다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감기 이거 차트를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13년, 17년, 21년인데 이번에는 61.8 되돌림을 한참 넘어서서 전고점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전 주기보다 반년 빠르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번 사이클에 17년과 21년에는 보통 반감기 1년 뒤에 비트 최고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반년이 땡겨진 걸 고려하면은 이제 당장 이번 달이 반감기거든요. 고점이 반년 땡겨진 24년 10월, 11월일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상승이 빠르다. 이전 사이클과 다른 점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번 년 안에 이전 사이클과 다르게 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놓지 말자고요. 예.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준비한 게 더 많은데 너무 피곤해요. 네, 벌써 1시간 지났고,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몇 개 주시고, 네, 방송을 하도록 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4월장 베이스, 덱스, 그리고 게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개 생각하고 솔라나 한 번 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덱스는 아까 말씀드린 주피터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2요? 저 갖고 있잖아요. 그냥 대표 코인만 갖고 있습니다. OP, 아비트럼, 메티스, 멘틀,
가지고만 있지 따로 거기서 뭘 더 들어가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요즘에 좀 귀찮아져서 포트폴리오도 구축이 됐겠다.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요즘에 제가 투자를 거의 포트폴리오 변동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 냅둘 것 같습니다. 비트 레이어 2 아직 관심 안 쓰고 있습니다. 예. 뭐 그쪽에 조금 비중이 부족한 거는 맞는데 어디에서 팔고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택스가 4월에 뭐지? 되게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수료 엄청 아니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업그레이드였나? 스택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스택스도 비중 많이 들고 있고 오디 같은 거는 제가 애초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제가 안 쓰고 있고 예. 뭐라고요? 예. 나카토모 업데이트겠지. 멍청이들아. 예. 리레이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별로 변동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어딨니? 얘가 진짜 안 올랐는데 4월 2일에 아마 뭐가 어나운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빌미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냅두고 있어요. 4월에는 정말로 진짜로 리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 아님 말고요. 이 쓰레기 코인. 죄송합니다. 예. 예. 방송하는 사이에 조금 올랐구나. 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초에 이렇게 그려놨던 거 있잖아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좀 내려놓긴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제가 85,000에서 75,000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러면서 알트장을 주지 않을까. 한두 달 정도. 그게 이제 4월이 시작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길 기대해야죠. 예. 지백이요? ZBC구나. 제일 긴 차트가 어디지? 보통 쿠코인이던데. 어, 저는 못 삽니다. 예, 못 사요. OKX인가? 저는 못 삽니다. 예. 제가 한 2주 전에, 1주 전인가 2주 전에 그 지백 노드를 사느니 그냥 지백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나중에 수익 보시면은 이유는 없지만 저한테 커피 한 잔 주세요. 이거 말고도 뭐 요즘에는 결국은 토탈 캡이 오르면은 웬만큼 코인들은 다 평균적으로 오르거든요. 코인 캡이 뭐 한 10% 오른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뭐 마이너스 50%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아니면 2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균형 잘 맞춰 가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계속 오르네. 기분이 좋군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뭐 요즘에 최근 일주일 동안 코인을 많이 안 봐가지고 사실 베이스도 놓치고 예, 최근 메타를 좀 놓쳤습니다. RWA가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귀찮은 점이 좀 많아가지고
질문 없으시면 일단 노래를 틀게요. 김나영 더 가장 젊은 날. 노래 한 3곡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음 노래로 틀게요. 리데이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얘기의 요지는 비트가 아직 고점이 안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네, 현금화를 할 이유가 굳이 있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신규 진입자분들도 들어오기 되게 번거로우실 텐데 이게 고점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지금부터라도 들어와서 그 저점을 잡아야겠다는 그거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고점이 안 나왔다는 그 생각만 일단 확신만 가지고 여기서 하나 사고 내려오면 또 좀 사고 내려오면 또 사고 만약에 내려오면요. 욕심입니다. 그거 다 욕심. 이게 지금 떨어질 걸 기대하고 여기 오면 풀매수 해야지? 여기 줬잖아요. 여기서 풀매수 하셨습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보통 고점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물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신규분들에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손실이 무서우시면은 코인을 하시면 안 돼요. 변동성이 제일 큰 곳인데, 그죠? 고기 잡는 법? 노래를 한다고? 제가 노래를 한다고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코노 가시죠. 코노 가는 거 좋아합니다. 잘 불진 않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그래서 한 22년대 아니면 23년대 그때 그 하락장에서 무섭지만 그리고 시장에 관심도 없었는데 매수를 버튼을 누르고 저랑 같이 버텨오신 분이 있다면은 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저도 뿌듯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직접 생태계 들어가셔서 작업도 해보시고 에어드랍도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카톡방에도. 솔직히 그거 보면 뿌듯합니다. 예. 자식을 키운 느낌이랄까? 페이코인 저도 매수해봤죠. 지금은 안합니다. 여기 육개장님, 예, 하락장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지금 빛을 보고 계신데, 네, 앞으로 더 잘 되실 겁니다. 고기 잡는 법. 파이코인 옛날에 샀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 한국 코인을 안 좋아해요. 정말 안 좋아합니다. 한국 주식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국 코인은 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웬만하면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웃긴 거는 코스모스 CEO가 한국인인 거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많을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들 노래 좋더라 요즘에. 이거 다음에 마지막 곡. 아, 나 이 노래 아는데. TWS?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네, 방송 종료 빨리 할게요. 맞습니다. 도건은 재권. 이름에 권 들어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큰 일을 많이 하십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는 안 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도 형이 루나 창업자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사기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태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고, 아 물론 저도 피해자입니다. 뭐 FTX 파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도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초기 시장이니까 사기도 많고 규제에서 은근히 벗어나는 그런 러그풀도 많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뭐 저도 많이 아프게 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들어온 시장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트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는 코인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할 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엄청 늦진 않은 것 같다. 비트가 1억이더라도 가격이 높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노래 마지막으로 방송할게요. 정모요? 다들 졸업 가능하실 거죠? 모든 사람이 졸업 절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너무 쓴말했나? 졸업의 기준도 다들 다르고, 예, 다들 자신만의 그 매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지만, 이거 그거 아니야? 유튜브 쇼츠에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정모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모를 하려면은 상승장 때 해야 되는데 하락장에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난 안 될 것 같아서 개추. 황금 고블린. 아무튼 지금 이제는 상승장 초반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승장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은 상승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 말고 숏을 치더라도 해칭 숏으로 치시고, 여전히 숏은 안 지을 거니까 뭐 시장이 맞든 제가 맞든 뭐든 할 테니까 다들 잘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 코인 시장만큼 시간 쓰는 대비 기대 리턴 값이 큰 시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졸업 여기서 대박을 노리고 싶다면 시간을 많이 쓰십시오. 예. 여기는 시간 쓰는 만큼 돈을 버는 곳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봐봐, 저 이번 주에 거의 많이 안 봤다고 벌써 베이스 놓쳤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오늘 좀 제가
방송하고 나서 그 뒤에 좀 후기, 뒤풀이, 뒤풀이가 좀 짧은데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블엑스 마지막을 보고 가시죠. 와, 잘 버티네. 잘 버텨, 잘 버텨. 많이 컸다, 마블엑스. 저는 안 살 거고요. 응원합니다. 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마지막 곡으로 예, 틀어드리고 종료를 할게요. 어이구, 아이고 피레친 크게 박혔네.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정비를 완성됐는데 일봉에서. 하지만 전 안 삽니다. 부석선 틀어드렸습니다. 아, 이게 제목이 이거구나. 많이 들어봤는데 제목은 모르는 노래들. 오늘 방송의 결론, 비트는 걱정 안 한다. 4월에는 더 큰 알트장 올 것 같다. 시장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예, 오늘의 요약입니다. 하락론자, 폭락론자, 말하는 건 쉽지만 예, 대세 추세가 상승인데 폭락론자들은 웬만하면 노이즈를 거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제 폭락 올까 무섭기도 한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안 보이는 시장이에요. 예. 틀리면 뭐 제가 온전히 그걸 감내해야겠죠. 19년 폭락, 18년 폭락, 20년 폭락, 22년 폭락. 너무 절여져 있는 건 아닌가.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역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이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구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굴해 baby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나스닥도 별일 없고 나스닥은 신이죠. S&P도 제가 그냥 진짜 이때 막 그려놓은 건데 정말 이렇게 갔죠? 했제? 네, 별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음으로 그려놓은 거는 5,500이네요. 기다려봅시다. 저는 코인을 찝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냥 일기장을 적는 사람이라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그냥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아는 분들 나오긴 하는데 네, 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같이 안고 가야죠.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즐거울 땐 나만 즐겁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죠.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보시죠.